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26일 2군행을 통보받은 롯데 나균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롯데의 현재 분위기도 알아볼 텐데요. 부산 사직구장에서 취재 중인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취재 중인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혜진 기자의 기사를 제가 옆에 띄워놓았는데요. 나균환 선수의 2군행 기사입니다. 나균환 선수 결국 2군 내려갔네요. 네, 일단 나균환 선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네. 14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이 9점을 넘어갑니다. 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5일 부산 기아전에서는 1.2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이미 한 차례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발 카드로 쓰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군행 배경을 두고 선수가 경기 전날, 그것도 선발 등판 전날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맞다면 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롯데는 현재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나균환 선수 1군 엔트리 말소는요, 징계성 조치의 의미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등판 전날에 그것도 늦은 시각에 술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선수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는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발 투수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롯데는 이번 일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비단 나균환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 수위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내부 규정에 어떤 품위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점검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날 그 나균환 선수가 봉사활동을 낮에 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 과정에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2시 넘어서 그렇죠. 12시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단이 좀 정확하게 좀 사실을 파악을 한 뒤에 이 구단의 이제 내부 규정에 따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 본인의 그 입장이나 주장이 나온 것은 없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로 2군에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보긴 어려웠고요. 이제 경기를 마치고 구단이 이제 선수와 면담을 할 거다라고는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또 징계위원회를 또 거치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오늘 경기 전에 만나봤을 텐데 반응이 상당히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을 지켜주고 또 선발 등판하는 날은 경기 전 인터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유가 있는 맞아요. 건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 선수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선수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화를 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김태형 감독은 관련 이야기를 인지한 뒤에 사실 25일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를 바꿀까까지도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다만 이제 KBO 규정상 부상이 아닌 이유로 경기 당일에 선발 투수를 교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밀고 갔는데 경기 결과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나균환 선수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 3월에도 사생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좀 해결이 된 분위기예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개인사라서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긴 또 어렵고 구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쪽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금방 해결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완벽히 해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균환 선수 이야기 더해서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계속 4실점 이상, 뭐 대량 실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가 문제인가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구속이나 구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두드러지는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구종별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직구 피안타율이 높아지면서 좀 슬라이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걸리더라고요. 이 볼 배합 측면에서 조금 더 너무 또 좀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변화구 위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경기를 어렵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김태형 감독 생각도 사실 뭐 박세웅 정도 되는 에이스라면은 뭐 조금의 구속 저하는 구위가 조금 어려울 때도 이거를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책임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맞으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선수가 안 좋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도 좀 이닝을 5이닝, 6이닝까지는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박세웅 선수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한 이닝에 갑자기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 취재를 하셨을 텐데 15대 15 연장 12에 경기 보느라 수고하셨는데 두 팀이 다 이 연장 승부 여파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사실 두 팀 중에 여파가 더 큰 팀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연 기아일 텐데요. 이 1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아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또 기아라고 하면은 선두잖아요. 네, 이제 이제 경기 전에 이범호 감독은 전날 경기를 돌아보면서 생각이 좀 참 많아졌던 하루다. 좀 반성할 건 반성하되 다음 경기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아로서는 좀 리스크가 큰 경기였던 게 그간 구상했던 어떤 불펜 운영도 굉장히 많이 좀 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뭔가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롯데 타자들 컨디션 굉장히 좋다는 거 인지하고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롯데는 야수진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 상대 선발 투수가 에이스 네일 선수였잖아요. 굉장히 좀 끈질기게 승부하면서 추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김대화 감독 스타일이 사실은 이제 넘어간 경기에 굉장히 조금 너무 많은 힘을 쏟지는 않는 좀 승부사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제 같은 경기는 4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은 좀 주축 선수들을 바꿀 생각까지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회 말에 이제 롯데 타선이 네일 선수를 상대로 좀 6득점 이렇게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패를 없애고 무승부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후반에 롯데에게도 몇 번의 찬스가 왔었거든요. 그거를 넘기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또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가 치고 올라갈 듯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현재 5할 승률에 마이너스 7개, 전반기는 6개 남았습니다. 6경기가 남았는데 5위와의 격차는 뭐 4경기 아직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일단 전반기 최소 마이너스 5개 정도로 줄여야지만 희망이 있겠죠? 이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5강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전반기에 적어도 승패 마진 마이너스 5 정도는 맞춰야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롯데가 완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전준우 선수가 돌아왔지만 또 여전히 반지 선수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이 완전체를 좀 꿈꿀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반기 마지막을 좀 잘 지키면서 이 승패 마진을 좀 최대한 줄여본다면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롯데 전반기 남은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 롯데의
경우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후에 하나씩 뭔가를 좀 세팅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시즌 초반을 보시면 타선 그리고 수비 포지션 등 타자들 세팅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운드 쪽 개편이 좀 한창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일례로 이제 나균환 선수가 이탈을 했잖아요. 네. 선발진 재종전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누가 나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박진 선수가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좀 네.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진의 경우 시즌 초만 좀 불안했던 구승민 선수가 네. 올라오면 지금 또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김원중, 구승민, 김상수 이 선수의 이제 한현희, 이민석 선수 등이 중간으로 투입이 돼서 이 허리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번 3연전 정말 강행군인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니볼은 프로야구판의 각종 이적과 이슈에 강한 야구 채널입니다. 현직 야구 기자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채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머니볼 구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